그래. 요거 하나 줄게. 자, 넘버원.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요. 자, 120페이지 볼게요. 120페이지에 농가 원령가 나와 있습니다. 농가 원령가. 농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집에서 월령, 월, 달이죠, 달. 각 달마다 해야 할 일을 노래로 불렀다 이라는 얘기죠. 농사 짓는 집에서 각 달마다 해야 할 일을 명령해서 노래 불렀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자, 정월령입니다. 정월, 대보름 이런 얘기 하잖아. 정월 언제야? 1월이죠. 1월에 노래란 뜻입니다. 자, 정월은 맹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직 이른 봄이란 뜻이에요. 아직 맹렬한 봄이다. 아직도 추운 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춘우수 절우로다. 입춘우수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절기를 소개합니다. 절기 소개. 넌 아예 없어? 책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일동장가는 있어?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이구나. 책이 풀 체인지 될 때가 있는데 그 타이밍에 딱 걸린 거야. 일동장류가 있어. 일동장류가 있어. 일단 일동장류가 하고요. 농가원령과는 복사해서 합시다. 아시겠죠? 일동장가는 수능 또는 수능 관련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원체 길어요. 내용 자체가 원체 길어요. 얘는 구성이 4부로 구성되거든요. 얘 눈대중으로 대강 봐도 8,000구 정도 돼요. 8,000구. 8,000줄입니다. 됐나요? 어마무시하게 길죠.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그래서 1번이죠.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장유 사신으로서 떠났던 가 노래입니다. 동쪽에 있는 일본의 사신으로서 갔던 노래. 자, 보시면요. 앞부분 줄거리 영조 39년 8월 3일에 일본으로 향하는 사신단이 서울을 떠나 부산에 8월 20일 도착하였고 10월 5일 부산을 떠나 쓰시마섬, 시모노세키, 오사카 등을 거쳐 목적지인 도쿄로 향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산, 쓰시마섬, 시모노세키, 오사카, 도쿄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공간의 이동. 자, 그리고요.
자,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1764년 음력 1월 27일의 일기로, 그러니까 이게 일기글의 형식을 취합니다. 대판성, 대판성이 대판이 오사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본 적 있거든요. 예전에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갔을 때 대판성을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걔들이 이제 문화유산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다 교체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목조 건물이니까. 근데 봤는데요, 엄청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판성을 누가 지은 거야? 오다 노부나가가 지은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됐어요? 됐어? 그래서 천황은 도쿄에 계시고 모든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곳은 오사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오사카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 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들어온 물품을 전국적으로 쫙 흩어서 보낼 수 있는 그 육로까지 오다 노부나가는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결집해서 이렇게 뻗어나간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뭘로 한다?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까지 생각을 해요. 됐나요? 세상의 중심이 이곳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걸 먼저 머릿속에 계획했던 게 누구다?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됐나요? 너무 허황되다라고 판단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부하 중에 하나가 차라리 주군께서 욕을 먹느니 제가 주군을 죽여서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충성의 의미로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오사카를 지나 경도는 교토죠. 교토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것이다. 자, 27일 여기 네모 치시고요. 일기체 형식입니다. 일기체 형식이고요. 사상내라고 하는 게 통신사 일행이 관소에 잠깐 나려. 관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숙소입니다. 숙소에 잠깐 내려 숙공받고, 숙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익힌 음식. 왜냐하면 먼 길 떠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챙기는 게 뭐다? 건량이에요. 건량. 대표적인 건량이 뭐가 있어요? 육포 말고요. 황태? 건량이 뭐죠? 말린 음식. 무슨 무협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라 시대 때부터 먹던 게 있어요. 건빵?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신라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미숫가루를 가지고 나왔고 피난을 갈 때도 미숫가루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그리고 고구려 애들은요, 육포보다는 뭘 많이 준비해서 갔냐면 그 말 안장 있죠. 말 안장 밑에다가요, 콩 있잖아. 네. 콩을 거기다 집어넣고는 그 말 안장을 얹고는 말을 타요. 그럼 이 말 안장 타면서 말 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위아래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기가 살짝 통해요. 그러면서 이 콩이 발효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량 대신으로 먹었다 그래요. 말이 무슨 죄죠? 아니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됐나요? 그래서 먼 길 떠날 때 이때 당시에는 아마 육포나 아니면은 말린 누룽지나 뭐 이런 걸 가져가겠죠. 됐어? 찐밥 말려서 가져가기도 해요. 한번 쪘다가 햇볕에 완전히 피어서 말렸다가 그걸 다시 싸면 얘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누룽지 같은 맛은 안 나도. 자, 계속 보시면요.
관소에 잠깐 나려 숙공받고 잠깐 쉬어 저무도록 행선하여 배 타고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정포로 올라오니 정포요구 물결 표시 치시고요. 여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정포로 올라오니 여염도 질비하며 물가에 성을 쌓고 경계가 기이하다. 자, 여염도 질비하며 물가에 성을 쌓고 경계가 기이하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견문과 감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성의 규모가 커요. 우리나라는 한양이 제일 크잖아. 한양의 사이즈는요 얼마만큼밖에 안 됐다? 동서남 북대문 거기까지만 딱 거기가 한양이에요. 나머지는 그 밖으로 나가면 다 뭐다? 교외예요. 지방이라고. 그래서 성북동도 그래서 뭐다? 교외로 취급받았습니다. 교외로. 됐나요? 자, 정포로 올라오니 자, 여염도 질비하며 물가에 성을 쌓고 경계가 기이하다. 경계 풍경이죠. 풍경이 기이하다. 자, 물속에 숙이 놓아 강물을 자아다가 끌어올려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숙이, 그래서 물 퍼올리는 기계를 놓아 물을 끌어올려 홈으로 인수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니 라고 돼 있잖아. 물속에 숙이 놓아 강물을 자아다가 홈으로 인수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니.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견문입니다. 자, 제작이 기묘하여 법받음직하고나야. 자, 제작이 기묘하여 법받음직하고만하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감상이 드러나죠. 실용적 태도 드러납니다. 감상과 실용적 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요구를 일본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미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머리를 왜 여기를 이만큼을 밀고 나서 이 뒤에를 올려서 이렇게 묶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도 옷을 입고 다니면 기모노가 있잖아. 기모노가 있으면 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자들이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 이렇게 입고 다녀. 뭐가 다 드러나고 목덜미가 다 드러나고. 왜? 일본인들의 미의 기준. 첫 번째. 뭐죠? 우리랑 똑같아요. 저희는 우리나라도 그런가? 송민이었으면 100% 맞췄을 거야. 난 힌트 다 줬어. 두 번째는 하얀 속살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화장할 때 얼굴하고요. 밖으로 드러나는 손등 하고요. 여기에다가 목덜미에다가 하얀색 분을 칠했었어요. 됐나요? 그걸 보면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하죠. 왜? 험한 일 하던 여자 같지가 않잖아. 됐어? 자기 마누라는 맨날 밭일 해가지고 피부도 거칠거칠한 것이 까맣게 탄 것이 집에서도 막 이렇게 추리닝 입고는 자기야 왔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빔밥 퍽 퍼먹으면서 존나 재밌어 하면서 파김치 막 저가 밥 먹을래? 빨리 와서 숟가락 꽂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얘는 안 그래. 기품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여자한테 끌리는 거야.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기방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됐어? 됐니? 일본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숙이 자세 보니, 숙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 물 깃는 기계라고 얘기했죠. 물 깃는 기계. 자세 보니, 자세히 보니 물레를 만들어서 좌우에 박은 살이, 여기 세 줄 묶을게요. 좌우에 박은 살이 각각 28이요. 살마다 끝에다가 널 하나씩 가로매어 물속에 세웠으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밀한 관찰력이 드러나죠. 세밀한 관찰력. 세밀한 관찰력이 드러나고. 자, 강물이 너를 밀면 물레가 절로 도니, 강물이 너를 밀면 물레가 절로 도니, 여기 줄거고요. 원리가 되겠죠. 자, 일본 애들은 싸우다가 불리해지면 자기네 성 안으로 다 도망가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농성전 하기 시작해요. 미쳐버립니다. 왜? 각 성마다 해자를 파놨어요. 해자가 뭐야? 성 주위에 물 채워놓는 거. 그거를 그냥 어떻게 강물이 흘러서 알아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끔 그렇게 파놓은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에요. 문도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크디 큰 손해를 감수하고 붙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강물이 해자를 이뤄서 너를 미니 물레가 절로 도니. 자, 그래서 이 부분 줄긋고 이게 왜 원리죠? 작동 원리. 작동 원리가 되겠고요. 자, 살 끝에 작은 통을 노로 메웠으니, 여기서부터 5줄인 것 같아요. 살 끝에 작은 통을 노로 메었으니 그 통이 물을 떠서 돌아갈지 올라가면 통 아래 말뚝바가 공중에 나무를 메어. 자, 말뚝이 걸리면 그 물이 쏟아져서 험 속으로 드는구나 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돼요. 5줄. 이게 작동 과정입니다. 자, 물레가 빙빙 도니 빈 통이 내려와서 또 떠서 순환하여 주야로 불식한다, 쉬지 않으니, 인력을 아니 들여도, 그러니까 사람이 딱히 힘을 들이지 않아도 성각휘 높은 위에, 성담 높은 위에 물이 절로 넘어가서 온 성한 거민들이, 여기 세 줄 묶을게요. 온 성한 거민들이 이 물을 받아먹어 부족들 아니하니, 진실로 기툭하고 묘함도 묘할시고. 여기까지 해서 세 줄 묶었죠. 자, 감상이 드러나죠. 감상. 그래서 효용성에 대한 감탄이 드러납니다. 효용성에 대한 감탄. 우리는 물 한번 구하려면 동네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계곡물 퍼오든가 아니면 우물을 직접 찾아서 파야 돼요. 근데 그 물이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우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근처는요, 아무나 접근 금지, 이런 곳이 돼요. 왜? 괜히 개 끌고 가다가 개새끼가 거기 와가지고 오줌 싸버리면 이게 지하수랑 섞여버리잖아. 그럼 그 지하수 퍼서 먹으면 나 뭐 먹는 거야? 개 오줌 먹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주위에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접근 못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내고 그래요. 됐나요? 지금도 약수터에 그런 거 붙어 있어요. 개 데리고 오지 마세요. 고양이 데려오지 마세요. 오줌 싸게 데려오지 마.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요.
지명은 한해주요. 한해주라고 하는 곳 여기 네모 치시고, 물결표 치시고요. 여정입니다. 여정. 40리 와 있구나. 지명은 한해주요. 40리 와 있구나.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자, 역시 하루 여정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가다가 경도 갔다가 다시 또 틀어서 이제 도쿄로 가게 됩니다. 도쿄 가서는 이제 천황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교토로 가요. 교토 가서는 교토에는 이제 누가 있어요?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쇼군이 있죠. 이때는 막부 시절입니다. 도쿠가와 막부. 됐나요?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 때라서 그 막부가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적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황은 별거 없어요. 천황은 실질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건 일본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cheer up 요거밖에 못해요. 근데도 일본인들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요. 신기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왕 일족이 되면 받는 혜택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대신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제의라든가 이런 게 있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세신궁이라고 하는 그 궁이 있어요. 거기는 신을 모시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항상 개축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개축해요. 그러니까 목재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다 빼요. 목재를 다 채워요. 새 걸로. 그게 가능한 이유가 걔네가 측백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측백나무, 피톤 치드가 그냥 나오잖아요. 다 끼워놔요.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 일본인들은 이제 거기 참배하러 갈 때 천황일가를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러면 이제 지금 천황이 누구더라? 까먹었다. 어쨌든 그 천황이 그 천황가에서 키우는 신성한 백마가 있어요. 그것도 품종을 정말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종이래. 그 종의 말을 타고 신위를 모시고 그 이세신궁 안으로 들어갔다가 신이 모셔놓고 제사 지내고 그러고 나오는 행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근데 일본은 너무 추워서 저는 일본 가봤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바닥이 완전 냉골이야. 돌아버릴 것 같아요. 누우면 우리는 집에서 따뜻하잖아. 이불 속으로 막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나오기 싫잖아. 걔는 안 그래요. 너무 추워. 어쩐지 이불 두께가. 일본 갔다 와본 사람. 겨울? 10월 말쯤에 갔습니다. 겨울까지는 아니네. 그쪽이 10월 말이면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그죠? 네. 일본 겨울은요 진짜 추워요. 내가 간 곳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와, 딱 갔는데 료칸 갔는데 이불 두께가 이따시만한 거야 진짜. 이게 뭐야? 요떼기야? 그랬는데 요떼기는 더 두꺼워. 밑에 막 이만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덮고 자? 쑥 들어가는데 진짜 그 이불에 눌리는 압박감? 그런 게 있더라고. 와 미쳤다리. 그래가지고 끄숨 막 겨그러면서 손을 딱 꺼냈어. 그랬더니 손이 급속 냉각되는 게 느껴지더라고. 아 춥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걔들이 잘 때 머리 요만큼만 내놓고 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추우니까. 거긴 료칸인데도 코타치도 안 넣어주더라고. 코타치 좀 넣어줘 보지. 실험 좀 해보게. 우리 와이프가 요새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코타치 살까? 아니요.
굉장히 싸늘하게 요새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사자. 아니요. 우리 이거 사자. 싫어. 아, 왜? 이거 좋잖아. 싫다고. 왜 그래 사람이 차갑게. 싫어.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니까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쇼군 만나고 쇼군한테 국서 전하고 쇼군이 이제 국서를 전달해줘요. 그걸 받아서 이제 아싸라 비야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야 8월에 출발해서 거의 도착할 때가 여름이거든요. 그 여름 부분이 이제 도착한 부분이 그게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게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 부분은 나도 안 읽어본 부분인데 어렵진 않았어. 그래서 전화의 앞에 엎드렸더니 땀이 비 오듯이 줄줄 흐르더라. 그래서 국서를 이렇게 보시던 전하께서 주상께서 우리들이 지금 피곤하고 힘든 줄을 아르시자. 그래서 저희에게 은총을 내주시어. 그래서 집으로 각자 돌아가라 하셨다. 그래서 잽싸게 짐 챙겨서 도망가요. 씨발 마음 바뀌면 좆된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요. 원래 다 그런 거야. 윗대가리가 민수씨 오늘 뭐 일도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있지 말고 퇴근하지. 넵 하면서 그냥 슉 나가야 돼. 다 준비해놓고. 자, 업무 보는 척 할 것만 하나 냅두고. 업무 보는 척 할 거 냅두고 있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아 씨발 좀 가지. 최고의 상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상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 딱 6시 되면 퇴근하세요. 일할 거 다 마무리 되셨으면 퇴근하시라고. 원래 일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삐질삐질하면서 일 더 하는 척한다고.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퇴근하세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우리 아버지가 원래 6시 퇴근인데 5시 반만 되면 보내시려고. 어이 김대리 안 끝났어? 노과장 안 끝났냐고. 김주임 안 끝났어? 이 사무실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 막 투덜거리세요. 그게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알바로 주유소 알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있었거든. 누나들이 부르더라고. 안경 잠깐만. 네. 갔더니 니네 아버지 원래 저러셔? 뭐가요? 아니 일 끝났으면 삐대지 말고 빨리 가라시던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예, 원래 그런 분이에요. 최고의 상사는 그거예요. 시간 되면 꺼져. 안 그러면 회사원들은 다 뭐한다? 눈치 봐요. 아, 물론 요새 여러분들 MG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버근무하니까 오버차지 주셔야죠.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 난 무서워서 난 그래서 아랫사람 안 쓰려고. 평생 혼자 독고다이로 살다 뒤질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버지의 지론. 나이를 먹을수록 주댕이는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한마디로 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저희 아버지는 오래 안 계세요. 회식 자리에서 몇 잔 마시고 이러고 있다가 조금 취한다 싶으시면 이제 가서 다른 방에 가서 이제 거의 친한 집이거든. 다른 방에 가서 거기서 누워서 좀 주무시다가 술 좀 깼다 싶으면 이제 운전해서 집에 가시고. 아버지 저는요? 이 새끼야 넌 젊잖아. 더 놀다 와.
our home, not your home, our home.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씨알도 안 먹혀. 젊은 놈이 놀라와. 그래서 법인카드 딱 주시더라고. 과장한테 딱 주시는데, 야, 성과금 나온 거니까 오늘 밤 그걸 100만 원까지 써도 돼. 그날 장난 아니었어. 그날 그 회식값은 이미 계산이 된 거야. 1차는 그때 우리 뭐 먹었는지 알아? 한우 먹었어. 한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와, 집에서도 이렇게까지 못 먹어봤는데? 그러면서 쉽지도 않고 계속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넌 왜 이렇게 창피하니?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먹을 땐 똥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야, 이 새끼야, 똥개는 깨무니까 그것 때문에 입질하니까 안 건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랬더니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애들 데리고 과장이랑 대리는 싫어했어. 근데 주요원 애들이 다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또 내가 주요원 대표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아서 뭐하고 놀래? 애들이 형, 나이트 나가 서울에 상경하면서 꼭 마음에 먹어본 것이 있어요. 뭔데? 서울에 있는 나이트는 어떤가? 딱 코로코롱 그 시기가 좋으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 시기가 뭔지 말 안 해도 알겠다. 알았어, 얘기해볼게. 그런 다음에 과장한테 가서, 과장님, 양경씨 왜? 딴 게 아니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 같이 나이트 가고 싶다는데요. 아유, 나이트를 뭐 우리 나이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묻어가시는 거죠. 왜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웃어줬거든. 근데 얼굴 시뻘개지더라고. 같이 갔어. 나이트, 국빈관 나이트. 아줌마 들었는데 어질어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놀고 있다가 형, 여가 진짜 서울 나이트가 맞소 그러더라고. 있어봐. 여기 있는 거 술만 다 먹고 계산하고 우리 튀자. 애들 데리고 난 내가 그때 많이 갔던 위험한 말이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갔던 그런 곳에 갔지. 친구가 거기 그걸로 있었어. 웨이터로. 뭐 찾으시나요? 쌤, 혹시 그 셀카봉이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없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용한데 얘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 얼마나 유용한데. 놀라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뭐야, 저 인간 저렇게 찍고 있어? 그러면서 놀랐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친구가 거기 웨이터하고 있었거든. 뭔 일이야? 어쩐 일로 이렇게 깨꼬로마니 이쁜 애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깨꼬로마니 이쁜 주유소 애기들이야. 그랬더니 아이고야, 겁나 반갑구만. 그러는데 말하는데, 아따 승님, 말투가 쪼까 거시기하오? 원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둘 양쪽 다 이제 전라도야. 쿵짝이 맞아가지고 형님 동생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대가리야. 그러면서 이제 소주는 안 팔지. 위스키, 맥주 먹고 싶은 대로 시키라고 다 시키고 시컷 먹고는 이제 뻗었지. 콱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주유소 2층 숙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뻗어서 잤어. 다행히 그 다음날 비번이긴 했는데 그날 그거였어. 신입생 환영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병이 난 거야.
지하철 딱 탔는데 광고가 딱 이렇게 있는데 사이다 광고병 있잖아. 네. 초록색이잖아. 딱 보는데 순간적으로 쏠리는 거야. 보면서 다음 역에서 급하게 내려가지고 화장실 막 찾아서 뛰어가가지고 락 하고 다 올리고. 그 정도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 신입생 환영회. 날 그래서 제가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 남겨 받아라. 그럼 선배가 주는데. 나 웬일이야? 네가 술을 다 마다하고. I'm human. I'm not. 알코올 분해자. no. 그러면서 얘기하고. 술병 났다. 죄송하다고. 사이다병만 보고도 쏠리는 게 진짜 처음이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짬뽕으로 섞어서 잘 안 먹습니다. 자, 어쨌든 작품 개감 보시게 되면요. 자, 기행가사, 사행가사 여기 줄거고요. 사행, 사신행 갔다 온 거. 직설적, 사실적 줄거고요. 형식은 3, 4조, 사음보의 연속체 줄거고요. 주제는요. 일본의 풍속과 문화에 대한 견문과 감상 여기 줄거고요. 특징은요. 우리말로 기록한 우리말, 순우리말 줄거고요. 장편 기행 가사라고 하는 거 줄거고요. 일본 여행에서의 견문과 감상 여기 줄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적 구성 방식으로 추보적 구성 방식 여기 줄거고요. 전개했다. 자, 그리고 작가의 이용 후생적 태도로 이용 후생적 태도 여기 줄거고요. 엿볼 수 있음. 그래서 본문 외 부분에서 일본의 도시 경제 발달에 관심을 보였다.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묘사했다.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묘사 여기 줄거고요. 연행가와 쌍벽을 이루는 조선 후기 여기 줄거자. 조선 후기 장편 기행가사의 백미. 연행가는 어디 갔다 온 걸까요? 중국. 그렇죠. 연경에 갔다 온 거예요. 연경이 지금의 어디다? 베이징. 맞아요. 베이징. 국경이랑 연경이 같은. 어? 국경이랑 연경이 같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경이라고 불렀었고 나중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창설이 되면서 북경이라고 바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불러야 될 때는 이게 사라진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불러야 돼요. 베이징. 됐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한자어로 그냥 읽어도 돼요. 모택동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얘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마오쩌둥이라고 읽어야 돼요. 마오쩌둥. 그게 있어요. 됐나요? 이게 그 외래어 표기법에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에. 그래서 살아있는 애는 이렇게, 죽은 애는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동경을 토쿄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지명이 사라진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1등급 노트에서의 기행문적 성격. 일기체 형식을 사용해요. 일기체 형식 여기 줄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행 날짜와 여기 줄거자. 날짜와 여정 견문 여기까지 줄거고요.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기록 여기 줄거고요. 법받음직하거나야 진실로 기특하고 묘함도 묘할시고 등 주관적인 여기 줄거자.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자, 전체 구성 보시게 되면요. 제1관에서요. 212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친선 사절을 청하여 서울을 출발해 부산에 이뤘다. 그리고 제2권은요. 5845구. 그러니까 오면서 구경한 거 다 얘기하는 거야. 와, 이제 대마도 성주가 나온댄다. 맞이하러. 근데 굳이 그런 예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우리 가던 길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일본인 애들이 싹싹 사정을 해요. 저희의 임무가 당신을 모시고 와서 자기를 만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얘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할복이죠. 할복해야 된다. 자기네들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요. 좀 원래는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늦춥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대마 도주의 배가 나타났는데 번쩍번쩍한 것이 누런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야. 황금은 아니고 구리 가지고 황금을 흉내낸 거죠. 황금의 배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화려하다 못해 사치스럽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계속 보시면 그래서 부산에서 승선하여 대마도 일기도 등을 거쳐 적간관에 도착했다. 자, 그리고 제3권은 368구 그래서 적간관과 오사카, 도쿄 등을 거쳐 에도에 들어가 사행의 임무를 마쳤다. 됐나요? 자, 그리고 제4권 1818구 비로에 올라 부산에서 귀환 그리고 임금에게 일본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래 니네 덥지 힘들지 빨리 퇴청해. 잽싸게 퇴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후다다다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보고 싶던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기를 반기더라. I am happy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끝이 나요. 됐나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네, 일본 사신당 가서 본 거 얘기하는데. 자, 정철의 관동별곡 보시게 되면요 밑에 함께 엮어 읽기. 자,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 8경을 유람한 후 그 견문과 감상을 적은 가사이다. 관동별곡 외 일동장유가 관동별곡 외죠? 외 일동장유가 여기까지 줄거고요. 관동별곡 과야? 네. 와라고 돼 있지. 네. 이 새끼들. 관동별곡 과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동장유가는 모두 여행의 체험을 여기 줄거자 여행의 체험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기행가사 여기까지 줄거고요. 관동별곡은 놀러 간 거고 일동장유가는 사신행 간 거고. 자, 더 알아보기. 조선 전후기 가사의 비교에서 나와 있죠. 조선 전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념적이며 서정적, 관념적, 서정적 줄거고요. 인 성격이다. 뭐 충성이라든가 효라든가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됐나요? 그리고 정형화된 구조, 정형화 여기 줄거고요. 그에 반해서 조선 후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사적이면 서사적 줄거고요. 구체적, 구체 줄거고요. 사실적, 사실 줄거고요. 장형화, 산문화되는 경향, 장형화, 산문화 여기 줄거고요. 조선 후기 양란 이후 여기 줄거자 양란 이후 성장한 시민의식과 산문정식 반영 여기까지 됐나요? 논맥이 노래 나왔니? 일동장유가 다음은 뭐야? 정선 아니라. 정선아리랑. 에휴, 현대시나 하자. 책을 지내 마음대로 뒤집었다 엎었다. 무슨 한국 랩의 선두주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태평천하 했나요? 쓸 거죠. 씁니다. 했어? 네. 아우 산천여정
산촌여정 있죠? 넌 또 없어? 현대소설 뒤쪽에 해방 전 없어?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이게 이상이거든요. 이상 산촌 여정인데 이상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서 얘가 요양을 간 거야. 서울만 벗어나도 자동차 매연도 없고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매연이 좀 심했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시골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선 산촌여정에서 그냥 도시의 삶이 좀 그립네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그래도 힘들지만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연관을 시켜요. 도시적인 거로. 왜? 사실 이상은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기도 아마 서울에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야. 모든 걸 다 뭘로 묘사한 거야. 그런 도회적인 물품과 같이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르라미가 한 소리 내면 그게 마치 차장이 티켓을 집어넣고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돌리는 그런 소리가 연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안 쓰는 방법인데 거기 나와요.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 봤나요? 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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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박. 만장일치로 본 유일한 영화야. 신기하다. 이정우라면 분명히 드라는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에휴, 맨수. 근데 어찌됐건 간에 거기서 보면 티켓을 이렇게 준다고. 가마 할아버지. 그때 가마 할아버지. 그래서 얘가 그 맨발로 이렇게 철길 따라서 가가지고 전차가 오길래 그걸 타고 차장한테 주니까 차장이 거기다 딱 집어넣고 드르륵 하고 돌려가지고 그걸 분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탑승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됐나?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하나 다 도시의 물품과 비교하면서 도시로 언젠간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좀 희망적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권태라고 하는 작품이요. 권태는 나오니?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얘는요 진짜 끊임없이 권태롭다. 왜 이렇게 권태롭지? 권태로운 이유가 뭘까? 권태롭기 때문이다. 권태로 시작해서 권태로 끝나요. 그러니까 벌써 질린 거야. 시골 생활에 지 몸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런 시골 생활을 못 버티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김유정을 찾아가죠. 얘가 구인회라고 하는 9명이 모여있는 문학가 단체가 있거든요. 젊은 문학가 단체. 근데 거기에서 김유정,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사람이죠. 동백꽃하고. 동백꽃은 뭔지 아시죠? 닭싸움 하는 거. 네. 근데 김유정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걸 알고 나랑 같이 죽자 이 얘기를 해요. 김형, 우린 이미 가망이 없는 것 같소. 우리 같이 자살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김유정의 단호한 거절이 들려오죠. 너! 난 남자랑 안 죽을 건데. 난 장가 가서 열심히 마누라랑 살다가 돼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김유정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
그래서 김유정이 마지막으로 써놓은 그 수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난 지금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믿었던 그런 사람한테 쓴 수필 같아요. 편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김군이면 김군, 박군이면 박군, 박군. 난 지금 너무 아프. 내 몸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 박군. 나는 일단 글을 써야 되겠어. 어떠한 곳이라도 상관없어. 꽁트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 곳이나 써서 그걸 가지고 연재를 해서 돈을 벌겠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독사나 구렁이 같은 것을 10마리쯤 잡아다가 푹 고아서 먹겠어. 옛날에는 뱀이라고 하는 게 영약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됐어요. 먹으면 힘이 난대요. 근데 저는 뱀술 먹어봤거든요. 정말 역해요. 누가 뱀술인데 뱀을 걸러내고 이제 보내준 뱀술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데 맛있어 보이는 거야. 하필이면 그것도 청포도병에다가 보낸 거야. 포도 원액인가? 알갱이만 골라서 색깔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뻥 따가지고 먹은 거야. 냄새가 으악!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 이게 뭔 맛이야? 그다음에 장국은 다시 탁 집어넣고 왜 하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들으니까 그게 뱀술이라고 하시더라고.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구해서 드셔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저는 40대 이후로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20대쯤에 섭취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지? 네, 그런 역할을 한대요. 선생님, 그런 역할이 뭔가요? 몰라요? 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에휴, 우리 성민이 좋아했겠네. 응? 하면서 또 아이고 죽겠다. 자, 200 몇 페이지야? 권태? 226 볼게요. 에이씨 귀찮아. 이거 책 다운받으러 가야겠다. 자, 어서 차라리 어두워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두워 여기 줄였고요. 어두워. 그래서 얘는 지금 며칠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요양 내려가서는 너무 재미가 없어. 심심해.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겠어. 왜? 이상한 일종의 천재였어요. 머리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실증을 금방금방 냅니다. 금방금방 냅니다. 놀라웠던 건 얘가 금홍이라고 하는 기생이랑 사랑의 도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결혼한 지 6개월 됐을 때예요. 신혼부부인데 도주를 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을 금홍이랑 같이 살아요. 금홍이가 몸 팔아서 돈 갖다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이상한테는 손님 맞이하고 나서 얘기했잖아. 날개. 조용히 잘 있었으면 굿보이 그러면서 이렇게 500원짜리 하나씩 넣어주고 그랬다고. 됐어? 신기한 게 어떻게 이 금홍이한테는 1년 6개월을 버텼을까? 이렇게 쉽게 실증내는 인간이 그런 걸 즐기는 거였을까? IM 관음증 뭐 이런 건가? 취향이었을까? 자, 송민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오면 좋겠는데.
어서 차라리 얻어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치 길다. 자,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자고 이렇게 한이 없이 누였을꼬. 어쩌하자고 이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권태로 간단히 쓰시면 돼요. 권태로 농가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여 호씩 있다. 자, 휘청거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벽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 넝쿨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았던 뎁사리 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권태로움이에요. 아마 내가 이 말 말고는 거의 안 할걸? 권태로움 예전에 이게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는데 이게 7편짜리 수필이거든요. 그 중에 3편이 실린 거야. 권태로워 여기 중에 별표 3개 치시고 매우 권태로워. 그래서 세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한 놈이 미친놈이 진짜 필기하면서 다 센 거야. 선생님 권태롭다는 설명만 34번 나왔어요. 그거 봐. 근데 매우 권태로움은 한 번만 나왔어요. 아, 그 따로 센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 하더라고. 그냥 권태로운 거야. 지가 싫은 거야. 자, 해는 100도 가까운 볕을 100도까지는 좀 오바지 않나요? 가까운 볕을 지붕에도 벌판에도 뽕나무에도 암탉 꼬랑지에도 내려 쪼인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염석해속이다. 불타는 더위란 얘기죠. 나는 아침을 먹었다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무작정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무작정 널따란 백지 같은 오늘이란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무슨 기사라도 좋으니 강요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 나는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된다. 그럼 나는 최서방네 집 사랑 툇마루로 장기나 두러 갈까? 그거 좋겠다. 근데 이것도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둬봤자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됐나요? 자, 그래서요. 그거 좋다. 최서방은 들에 나갔다. 최서방네 사랑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최서방의 조카가 낮잠을 잔다. 낮잠을 잔다. 여기 줄거고요. 권태롭죠. 아하, 내가 아침을 먹은 것은 10시나 지난 후니까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낮잠 잘 시간에 틀림없다. 나는 최서방의 조카를 깨워가지고 장기를 한 판 벌이기로 한다. 최서방의 조카와 10번 두면 10번 내가 이긴다.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그러니까 나와 장기 둔다는 것 그것부터가 권태다. 밤낮 두어야 마찬가지일 바에는 안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나 안 두면 또 무엇을 하나? 둘밖에 없다. 지는 것도 권태연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는 것도 권태연을 이기는 것이 어찌 권태 아닐 수 있으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서리법 사용해서요. 권태로움을 강조하죠. 열 번 두어서 10번 이기는 장난이란 10번 지는 이상으로 싱거운 장난이다. 나는 참 싱거워서 견딜 수 없다. 한 번쯤 져주리라. 나는 한참 생각하는 채 하다가 슬그머니
위험한 자리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슬그머니 위험한 자리에 장기 조각을 갖다 놓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권태, 회피, 시도입니다. 권태, 회피, 시도. 최서방이 족하는 하품을 쓱 한번 하더니 이윽고 둔다는 것이 딴전이다. 의뢰질 것이니까 골치 아프게 술을 보고 어쩌고 하기도 싫다는 사상이라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장기를 갖다 놓고는 그저 얼른 끝을 내어 져줄 만큼 져주면 상승장군은 상승장군. 이게 나를 빗대어 지칭하는 말이에요. 나를 빗대어 지칭하는 말. 상자가 항상 상자고요. 승자가 승리할 승자.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장군은 이 압도적 권태를 이기지 못해 제 출무리에 가버리겠지. 지 스스로 가버리겠지 하는 사상이리라. 가고 나면 또 낮잠이나 잘 작정이리라. 나는 부득이 또 이긴다. 이제 그만두잔다. 물론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일부러 져준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왜 저 최서방의 조카처럼 아주 영영 방심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없나. 이 질식할 것 같은 권태 속에서도 사세한 승부에 구속을 받나. 아주 바보가 될 수는 없나. 내게 남아있는 이 치사스러운 인간 이욕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냐면 승부에 연연하는 것이죠. 승부연연. 이욕이 다시 없이 밉다. 나는 이 마지막 것을 면해야 한다. 권태를 인식하는 신경마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권태를 인식하는 신경마저 버리고 완전히 허탈해 버려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오. 그러니까 권태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초월의 의지입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예요. 나는 한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과 단순한 노동을 일삼는 농민들, 짖지 않는 개들, 소위 되새김질 돌과 풀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권태로움을 느낀다. 그냥 다 권태예요. 그리고 멍석 위에서 자는 사람들을 먹고 잘 줄 아는 시체라고 생각하면서도 같이 가서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권태의 극권태라고 여긴다. 됐나요? 자, 작품 개관 부분 보시게 되면 갈래상으로 경수필입니다. 경수필 여기 줄거고요. 성격은 사념적이다. 사념적 여기 줄거고요. 생활을 단조로움 속에서 느끼는 권태. 생활의 단조로움 속에서 느끼는 권태 줄거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 사물을 주관적으로 인식. 사물을 주관적 여기 줄거고요. 자, 하루의 일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하루의 일과가 순차적 여기 줄거고요. 내면 세계에 대한 묘사라고 돼 있죠. 내면 세계 묘사 여기 줄거고요. 자,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자, 이 글의 구성상의 특징 보시게 되면요. 한낮에서 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판에 박힌 듯 반복되는, 여기 줄글자 반복되는 여름날 농촌의 일상에서 느끼는 권태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 농사를 해보면 아시는데 아침에 나가서 하다가 아침밥 갖다 줘요. 그럼 아침밥 먹어요. 먹고는 좀 쉬어요. 그러다가 또 농사해요. 농사일하다가 점심참을 갖다 줘요. 점심참 또 먹어요. 그래서 좀 쉬어. 그러다가 또 막 한참 일하고 있으면 새참을 갖다 줘요. 새참은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한 주전자하고 뭐 이렇게 오이나 뭐 아니면 대추, 고추, 감자는 그냥 먹으면 안 돼. 감자 싹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안 돼. 무, 뭐 이런 것들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거랑 그냥 막걸리랑 해가지고 그냥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야. 좀 사는 집은 이제 깍두기나 뭐 이런 거 갖다 주지. 이제 그거랑 이제 우적우적 먹고 나면 술기운 살짝 올라오잖아. 일해서 지금 막 몸에 땀도 많이 빠졌는데 술기운이 들어오면요, Welcome to my body 그러면서 애들이요 수분 보충한다고 이걸 쪽 빨아들여요. 술기운이 확 오릅니다. 털푸덕. 그러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쓰러져 자요. 일꾼들이 일 안 하고. 그러다가 한 오후 한 4시 5시 이렇게 되면 깨우면 이제 또 일어나가지고 농사 마무리 일하고, 저녁 잠 먹고 갈 거면 먹고 가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그렇게 급하게 안 지어요 우리는. 됐나요? 얘는 그게 단조롭다고 느끼는 거지.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반복되는 여름날 농촌의 일상에서 느낀 권태, 여기 줄 거죠. 풍경과 일상에 대한 사실적 관찰이 사실적 관찰, 여기 줄 거고요. 줄을 이루면 총 7장 여기 줄 거고요. 제1장 변함없는 시골 풍경, 권태를 이기지 못해 장기를 누나 그건 역시 권태로움. 제2장 단순한 노동만을 일삼는 농민들보다 권태를 자극할 수 있는 자신이 훨씬 낫다고 안도함. 이 좀 건방진 놈이에요. 세상에 저 병신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 약간 우월주의자 그런 게 있어요. 똑똑하긴 한데 재수가 없죠. 제3장 짖을 일이 없는 개들을 보며 권태를 느끼고 복날조차 모르는 개들을 불쌍히 여김. 나 확실히 알겠던데. 우리 시골 딱 가면 개 3마리 키우거든. 해마다 개가 바뀌어 있더라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이름이 진짜 잔인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한마디로 모닝 스테이크, 런치 스테이크, 디너 스테이크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걔들이 어쩐지 나만 가면 그렇게 지저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작년에 좀 친해졌는데. 그러고 스틱 보면 딴 게야. 애들은 어디로 그랬더니 갈 때 돼서 보내줬지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디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마 시엘이 갈 때 되면 가야지 에이?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너그 사돈의 8촌에 당숙질의 고모쯤 되시는 너그 아지매가 요새 몸이 많이 안 좋다. 그거 뭐 양기 좀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해마다 개가 바뀌어 있어. 소름 돋습니다. 개들 명견 아니에요. 다 시골 잡종입니다. 시골 잡종. 불쌍해. 내가 여유만 있으면 데려와주고 싶은데 이것들 훈련시키다가 때릴 것 같아서. 똥 오줌 시골에서는 아무데나 갈겨도 상관없거든. 치우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지. 똥 색깔이 황금색인 거 보니 올해는 네가 맛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치우시는 것 같더라고. 섬뜩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제4장 나의 세수를 따라하는 아이들의 행동 또한 권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5장 식욕의 즐거움을 모르고 되새김질하는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고 느낀. 소 입에는 맛있을 수도 있어. 무슨 근거야 이게. 사람이 안 주는 것뿐이지. 얘도 미각 다 있어요. 감 주면 되게 좋아해. 소고기 집에 맛있게 먹을까요? 아니 그건 아닐 거야. 그냥 그거 먹으면 토할 거야. 아니면 체하거나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사람이 할 짓이니.
위험한 놈인데 이종호 다음으로 위험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소한테 어렸을 때 시골 갈 때마다 묶어놓고 키우는 애가 있거든. 걔한테 이제 심심하면 바로 옆 나무에 감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거 따요. 감나무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감나무는 잘 부러져요. 니네가 봤을 땐 매가리가 있어 보이잖아. 매가리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어린 나이, 가벼울 때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38kg 그 정도 됐었거든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우지끈 소리가 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후다닥 내려왔는데 어르신분들도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우지끈하고 나서 나 내려오고 나서 나무가 넘어가더라고. 반쪽이 넘어갔어요. 다행히 넘어간 쪽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지금 폐가가 된 곳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우지끈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 처음 봤어. 어찌됐건 간에 따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소 눈 보신 적 있어요? 네. 진짜 맑고 곱지 않아? 아, 넌 먹은 거야? 외할머니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그쪽에서 아, 소똥 냄새 나서? 맛있게 먹었죠. 독한 놈. 외할머니가 주시는데 어쩔 수 없죠. 야, 씨. 아, 그래서 소불고기가 많이 나왔구나. 요새도 하셔? 아니 요새 다 팔았죠. 아, 그래. 그게 나으실 것 같다. 우리 우순이 내가 아껴 키웠던 에휴, 근데 내 조카 왔으니까 희원이 왔으니까 네가 좀 희생하렴. 그러면서 탁 죽여서 딱 갖다 주니까 오 할머니 존나 맛있어. 그러면서 넌 진짜 할머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제6장 아이들의 권태감과 그것을 이기지 못해 똥누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애들이 진짜 놀다 지쳐서 똥누기를 해. 누가 더 굵고 길고 시커먼 똥을 싸나. 됐나요? 시골 애들이 먹는 게 없어서 그렇게 굵고 길고 시커먼 거 잘 안 나와요. 됐나요? 맨날 먹는 게 풀떼기인데 뭐. 장이 편안할 거야. 자, 제7장 멍석 위에서 자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가서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권태의 극권태라고 여김. 그냥 변태지 뭐. 자, 권태의 의미.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권태. 일상 줄굼고 권태 줄굼고. 그리고 삶의 목표와 여기 줄굼자 목표와 적극적 가치의식이 없는 데서 오는 권태 여기 줄굼고. 일제강점기에서의 무기력한 여기 줄굼자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민을 반영 여기 줄굼고. 아니야. 얘는 그냥 진짜 권태로웠을 거야.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실컷 잘 다니던 기껏 잘 다니던 서울시청 때려치고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청이면 지금 제국, 경성 뭐 이런 타이틀이 붙어있는 경성제독부 경성제독부에서 근무하는데 이거 초엘리트들 아니면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일부러 한국 사람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도 그 자리에는 안 앉히거든요. 공무원 자리 특히나 경성제독부에는. 근데 이상은 거기에 당당하게 합격을 해요. 월급이 아마 한 달에 못 잡아도 20, 얘가 22, 23? 그때는 의무복무제가 없었으니까 22, 23에 바로 얘는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했을 텐데 그때 월급이 지금 월급으로 따졌을 때 5, 600이 그냥 넘어가요.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일반 평직원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얘를 왜 고용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새끼 경성제국대학교, 지금의 서울대죠. 네. 여기서 시험을 봤는데 졸업시험이 있어요. 졸업시험을 만점으로 통과를 해버린 거야. 교수들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똑똑하다는 게 소문이 난 거죠. 어느 정도 능력치였냐면 도쿄대학교, 도쿄대가 또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관료 쪽이니까 관료 쪽이 도쿄, 와세다가 걔네들이 아마 군대일 거야. 그리고 경찰이 이제 저쪽 어디야, 교토대, 이렇게 3개 잡아주거든요. 근데 동경대학교 수석, 차석, 그리고 3석이 졸업할 때 건축학과, 왜냐하면 이상이 건축학과 출신이니까 얘네들한테 미션 던지고는 이거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던져주면 얘네가 머리를 싸잡고 일주일 내내 밤새가면서 해야지 겨우 이게 통과가 될 만한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이상한테 딱 던져주면요 하루 만에 끝낸대요. 쓱 하면서 뭐 제도도 안 한대. 그냥 쓱쓱쓱쓱 내가 그리는 것이 곧 건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린대요. 근데 걔가 한 계산대로 이렇게 딱 잡으면 그게 칼같이 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뽑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상이 약간 헷가닥했다고 그랬죠. 지가 그만둬요. 그만두고는 자기는 보헤미안의 삶을 살겠다,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를 시작합니다. 카페를. 진짜 커피 마시는 카페. 여기 종로통 쪽에 있어요. 카페를 여는데 청계천 근처인가 그쪽에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없어져서 못 찾아요. 쫄딱 망합니다. 처음에는 버틸만 했어. 그럭저럭. 여직원도 있는데 여직원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 소설에 나와요. 이상소설에는 안 나와. 박태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가 있거든요. 그 소설가 구보시에 일일 썼던 그 사람의 소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후미코짱이라고 하는 여 직원도 들였다. 그리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싹싹한 편이다. 근데 그러다가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는 재미를 봐요. 근데 넷째 달에 일이 터진 거지. 왜? 그 가게 바로 맞은편에. 스타벅스. 그렇지.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타벅스 수준. 대형 카페가 들어선 거야. 그것도 안에를 모던하게 싹 다 인테리어를 고친. 그러니까 얘네 가게는 그냥 노래 듣고 차 마시고 문인들끼리 이렇게 문학적인 소양이나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그러다가 이제 격가지로 걸리는 사람들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다 또 됐다 불친절해요. 저 아메리카노 되죠? 저희 집은 오늘 홍차 기분입니다. 그럼 홍차를 줘요. 뭐지? 이 미친 새끼는? 그 다음날 가. 만약에 홍차 어제 맛있더라고요. 홍차 주시겠어요? 오늘은 카페라떼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카페라떼를 만들어줘요. 뭐지 이 개새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지 마음대로 주문받고 지가 만들어주고 싶은 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가게는 종업원 수만도 1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가게 자체가 안이 밝아. 얘네는 좀 어두침침해. 주인 성향 닮은 거지. 손님들을 다 뺏겨요. 다 뺏겨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됐나요? 그게 박태환의 소설에서 나와요. 불쌍했나 봐. 한번 써주고 싶었나 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면 굴다리 있잖아. 저기 청계천 그 보면 이렇게 다리 다 이렇게 연결해 놨잖아. 그 굴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친구였던 분이 찾아가서 우리 과 교수님의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태사부님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상 씨랑 친구였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네 왜 이러고 사나 정신 좀 차리게 그랬더니 내가 뭐 나 뭐 잘못 살았어? 그래서 이 친구 장가라도 보내주면 정신 차리겠지 이 생각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왜 이상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까 멍청한 여자랑 대화하는 거 싫어할 거라고. 아예 진짜 술집 여자면 술집 여자 아니면 아예 초엘리트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는 아는 사람 인맥 다 털어가지고 이화여대를 이번에 수석으로 졸업한 여자분을 소개를 해준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화여대가 여자가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어요. 서울대는 아니에요. 서울대는 남녀공학이 아니었어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 아주 이화여대 졸업 만나게 해줬어. 근데 이 시기가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니네 같으면 어떻게 할래? 좀 씻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치솟어. 굴다리 밑에서 굴러 자던 그 몸 그대로 그냥 나온 거야. 냄새 퀴퀴한 냄새 풍기면서. 그래서 쉣 그러면서 우리 태사부님이 망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망작이네 망작. 내가 이 새끼를 너무 쉽게 봤네 이 생각을 하고는 일어나실 때 두 분이서 얘기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씨 안 볼란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왔대.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멀리 테이블에서 이렇게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래 이상이. 눈치만 계속 보고. 그러다가 얘가 이 여자분도 답답하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얘는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각설탕을 넣으려고 딱 집었는데 집었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자기 손이 닿았던 면이 시커매질 거야. 거기에 갑자기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육면을 다 까만색으로 만들어요. 각설탕 뭔지 아시죠? 내려놔요. 재밌었나 봐. 하나를 또 가져와요. 각설탕을 만들어요. 내려놔요. 그 테이블에 있는 각설탕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걸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만족스럽다는 듯이 씩 웃고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 가시죠. 그러면서 훅 하고 나가더래. 저 생또라이를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뒷목 잡고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서 가신 게 아니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둘이 결혼한대. 이건 뭐지? 왜 그렇지? 봤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모자란 남자라면 나 정도 되는 여자가 보살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아주 원래는 동경 유학이 결정이 돼 있는 분이었대요. 근데 동경 유학 포기하고요. 안 가요. 그리고 뭐 한다? 이상하고 결혼하는 거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평강공주 한번 돼볼래. 그러고는 이제 칼을 잘못 뽑은 거지. 그래서 꼴뱅이 같은 게 이렇게 건져줬더니 마탱이 가가지고는 술집 여자랑 도망이 나가고 있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제 얘가 폐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없고
이건 이혼 신청이나 마찬가지죠. 일본으로 유학 간 거예요. 그래서 연락할 사람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 그래서 얘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구인회라고 하는 그 동아리가 있어요. 모임. 근데 그 구인회의 회원 중에 하나인 김유정을 컨택해서 같이 자살합시다 이 소리를 한 거야. 근데 김유정이 먼저 죽어요. 김유정은 왜? 이상은 이걸로 죽었잖아. 컬럭컬럭 하면서 피토하고 죽었잖아. 김유정은 컬럭컬럭 하고 죽어요. 이게 뭐냐면 피토하면서 악성 치질로 피를 엉덩이로도 쏟은 거예요. 그 김유정에 대한 수기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형님의 방에 있는 요강을 들고 가서 그것을 비우려고 보면 그 안에 변 반, 혈 반이 차 있었다. 됐나요? 악성 치질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컬럭 하고 토한 애가 빨리 죽을까요? 컬럭 이렇게 한 애가 빨리 죽을까요? 후자. 후자죠. 그래서 김정이 먼저 죽어요.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이 죽습니다. 아, 이상은 이상해. 자, 으쌰.